지금부터 보출도 관련 공론화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태 위원장님의 브리핑이 있으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론화 위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기태 교수님, 이번에 소통 분과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다음에 홍기학 교수님은 조사 통계 분과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인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기사를 써주시고 잘못할 때는 또 질책해 주시고 덕분에 공론화가 무사하게 마쳐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한 공고와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 의제는 보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에 관한 것이고요. 공론화 방식은 수기형 공론조사였습니다. 공론화 기간은 2018년 9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는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되었고요. 참여자는 2,93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목표로 했던 2,500명으로 보정해가지고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조사 방식은 유선 RGB, 유선 58%, 무선 42%였고요. 이 조사 결과 찬성 58.6%, 반대 19%, 유보 22.4%였습니다. 수기 기간을 거쳐서 11월 9, 10일 합동 토론을 개최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2,500명 중에서 선정된 250명 중 7명이 개인 사정들에 의해서 불참하고 243명이 첫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78.6%, 반대 21.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반대보다 약 57% 정도 더 나오게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맨 마지막 통계표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설문조사의 답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 비율이 약 10% 정도 높았습니다. 여성의 평균 찬성률이 83.3%고 남성의 찬성률이 73.5%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 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20대 찬성률이 82.2%, 30대가 81.4%로 20대와 30대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세 번째로 높은 게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성별로 여성의 찬성률이 높은 것, 연령별로 20대, 30대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곧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층에서 지하철 건설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다는 걸 갖다가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여론조사 결과와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1차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한 사람들은 최종 설문조사에서 93.8%가 찬성을 하는 이 일관성을 매우 높게 유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1차 여론조사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는 최종 설문조사의 35.6%가 생각을 바꿔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차 때와 2차 때를 비교했을 때 1차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최종 설문조사에서 찬성으로 생각을 바꾼 비율이 높았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특징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민참여단 수기 프로그램의 경우는 수기 자료집, 이것은 찬반 양측이 제출한 자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측이 주장한 원본의 자문위원회 의견을 추가한 이 두 종류를 홈피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닝, 수기 영상과 시민참여단 Q&A 이런 부분들을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회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통계 수치들을 근거로 저희들이 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 공관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는 현재 일시 중단 상태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공고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위원회는 수기 토론을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여 공고안을 내기로 결정하였고, 시민참여단 24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에 찬성한 비율이 78.6%로 건설 반대를 선택한 21.4%보다 57.2%가 높았다는 점, 그리고 이보다 앞서 시민참여단 250명 선정을 위한 2,500명 대상의 여론조사에서도 건설 찬성이 58.6%로서 건설 반대 19%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반대 의견도 유의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공고합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건설 비용과 운영 적자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반대 측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건설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 시민의 부담이 덜한 지하철을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 과정에서 찬반 양측 모두 대중교통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도시철도 1, 2호선을 근간으로 하되 버스, 트램, BRT,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도 주목하여 제반 교통체계가 사람 중심, 저비용 교통체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론화는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의 한 유형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추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민 69.7%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할 만큼 이번 공론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또 시민 참여단 전체 대상자 250명의 97.2%인 243명으로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1박 2일 일정의 종합토론회는 매우 진지하고 활기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찬반 양측의 발표와 토론, 시민참여단의 분인토의, 찬반 양측 전문가와 시민참여단 사이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에서 광주 시민의 성숙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정책들은 보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의 주요 현안을 시민 모두의 생활 이슈로 끌어내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공론화가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적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안건을 표결이 아니라 합의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양측의 의견이 균형되게 가능한 고루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의 95.1%는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최종 설문조사에 나온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는 공론화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 상황을 사회적 담론호장으로 이끌어내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가는 갈등 해결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론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론화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 결정에 앞서 시행하는 의견 수렴 과정으로 보다 유용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회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매뉴얼을 만들어 향후 시행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공고안에 담은 내용입니다. 추가로 공론화위원회를 갖다가 진행한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공론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데 1등 공신은 도시철도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공론화를 요구했고 또 공론화를 하려면 철저하게 원칙에 맞게 하라 하면서 수기형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돈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보 접근에 있어서 훨씬